28장. 무도회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안나 아르카디예브나는 남편에게 오늘 안으로 모스크바를 떠난다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가야만 해. 그녀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듯한 어조로 올케에게 계획의 변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정말이지 오늘 가는 게 좋겠어.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7시에 누이를 배웅하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키티 역시 두통이 있다는 쪽지를 보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돌리와 안나는 아이들, 그리고 영국인 가정교사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변덕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직감이 예민해서 오늘 안나가 자신들을 몹시 좋아해주던 그때와는 딴판이라는 것, 즉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아이들은 갑자기 고모와의 놀이도 고모에 대한 애정도 뚝 끊어버리고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에 무심해졌습니다. 안나는 오전 내내 떠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모스크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돌리는 안나의 상태가 평온하지 않고 무언가 초조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돌리 자신도 잘 아는 기분으로 이유 없이 생기지 않으며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감추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안나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올라가자 돌리가 뒤따라갔습니다. 오늘 참 이상하구나, 돌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니?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참 못됐어. 가끔 이럴 때가 있단다.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 참 바보 같지만 곧 지나가겠지. 안나가 재빨리 대답하며 달아오른 얼굴을 숙여 잠옷과 면 손수건을 챙겨 넣던 작은 가방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고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떠나기 싫어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떠나기가 싫어지네. 넌 여기 와서 선한 일을 했어. 돌리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돌리를 보았습니다. 그런 말 마, 돌리.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수도 없었어. 왜 사람들이 다들 짝이라도 한 듯 나를 이토록 치켜 세워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했다고, 또 뭘 할 수 있었다고?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이미 있었던 거지. 내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하느님만이 아실 거야. 넌 참 행복하겠구나, 안나, 돌리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은 모든 게 명료하고 선하잖니. 영국 속담에 모든 집안에는 숨겨진 해골, 비밀이 있다는 말이 있지. 너에겐 그런 해골 같은 건 없잖아, 안 그래? 넌 모든 게 그렇게 투명한 걸. 나도 있어. 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묘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글쎄, 내 해골은 적어도 우울하기보다는 즐거운 쪽이 아닐까 싶네. 돌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울해. 내가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가려는지 아니? 마음을 짓누르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너에게 털어놓고 싶어. 안나는 안락의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돌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돌리는 안나의 얼굴이 귀 밑까지, 목덜미의 검은 곱슬머리 사이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키티가 왜 저녁 먹으러 오지 않았는지 아니? 나를 질투하고 있어. 내가 망쳐놓았거든. 그 무도회가 아이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문이 되게 만든 원인이 바로 나야. 하지만 정말이지, 정말로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니면 아주 조금만 내 잘못이거나, 안나는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아주 우아하게 느려서 말했습니다. 어머, 그 말하는 거 스티바랑 정말 똑같다. 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스티바가 아니야. 안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건 내 자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론스키를 생각하며 동요하고 있었고, 단지 그를 다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스티바가 그러더구나. 내가 그와 마주르카를 쳤고, 그 사람이 너에게.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게 일어난 일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난 그저 중매나 좀 서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렸어. 어쩌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는 얼굴이 진홍색이 되어 말을 멈췄습니다. 오, 사람들이 즉시 그걸 느끼던가요? 돌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쪽에서 정말 진지한 감정이 섞여 있다면 난 정말 절망할 거야. 안나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난 확신해. 모든 건 곧 잊힐 거고 키티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긴 해도 안나, 솔직히 말해서 난 키티가 이 결혼을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브론스키가 단 하루 만에 너에게 홀딱 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나는 게 낫지. 오, 세상에,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야. 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반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깊은 희열의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키티를 적으로 만들고 떠나게 됐네. 아, 그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하지만 돌리, 내가 잘 좀 말해줄 거지? 응. 돌리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안나를 사랑했지만 안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적이라니? 그럴 리가 있겠니? 난 너희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전보다 너희가 훨씬 더 소중해. 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바보같지?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직전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술과 시가 냄새를 풍기며 불그레한 얼굴로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안나의 감상적인 모습은 돌리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를 껴안으며 돌리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해, 안나.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결코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언제나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사랑할 거라는 걸 잊지 마.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나는 눈물을 감추며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넌 나를 이해해줬고 또 이해하고 있구나. 잘 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